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실상 1차 본투표가 되어버린 사전투표 이틀차 소식 네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동민 변호사, 사전투표 열기 사실 뭐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저렇게 길게 줄 선 모습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요즘 인증샷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이 인증샷이 특정 당을 의미하는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입으면 하도 논란이 되니까 요즘 좀 특이한 점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올리는 인증샷을 보면 네. 흑백 처리를 한 사진이나 혹은 아예 무채색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이제 보여주고 저렇게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BTS의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검은 옷 그리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공유를 했고, 또 배우 한예리 씨는 아예 흑백 필터가 적용된 사진을 사전투표 참여를 그래요? 공유하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이브의 이제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투표 인증샷은 아닌데 네. 이 시기에 올린 사진이 이제 흑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란을 조금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가수 이채연 씨가 올린 인증샷도 굉장히 눈을 끌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파란색 아대를 찾는데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이게 다른 의미로 읽힐까 봐 옆에 빨간색 방울토마토를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중화를 시키면서 투표 동료를 챙긴 건데, 그런데 투표 때마다 어떻게 보면 투표록의 정석이다 이렇게 소환되는 게 저희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나오는 가수 데프콘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데프콘 씨가 입었던 이 대선 혹은 선거 때마다 입었던 의상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어떠한 색깔론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뭐 빨간색, 파란색, 네. 노란색, 흰색 등 정말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옷을 입고 오면서 그렇네요.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완벽한 중립 의상이다, 중립적인 그런 복장이다라고 또다시 한번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논란에 휩싸이기 참 좋은 시점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쉽게 휩쓸리는 시점이기도 해서 원천봉쇄를 좀 해보겠다 이런 연예인들의 의지가 참 느껴지기도 해요. 앵커도 굉장히 중립적인 옷 입었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지금 색깔 굉장히 당 색깔이 전혀 아닌, 그리고 팬도 그렇고요. 저희도 굉장히 나오는 패널까지도 옷이나 펜까지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그러면 이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자, 보면은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을 기세였는데 오후 4시 지금 이 시간 사전투표의 상황 어떻습니까? 자, 보면은요. 지금 오후 이제 3시 현재 지금 투표율이 지금 곧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보면은 오후 1시 때부터요. 예.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꺾였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덜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저희가 전해드릴 때 지금 역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대선 때는요. 사전 투표가요.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는 지금 비교되는 요일이 지난 대선 때는 토요일 둘째 날 투표고요. 오늘은 지금 금요일 평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금 저희 주변에도 직장인들은 전부 점심때 시간을 내서 가기는 갔는데 정말 줄이 길더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말에 비해서는 직장인들이 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는 좀 적은 걸로 보입니다. 그 양당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각 당을 취재를 해보면은 아직 누구한테 유리하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뒤면은 사전투표 마감됩니다. 정광재 대표님. 추이가 뭐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본 투표율을 봤을 때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평년과 좀 비슷한 선에서 마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대략 70%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이 77.1%를 기록했는데 77.1%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입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름의 이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투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할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후보, 그러니까 우리 당을 후보하는 지지자들은 또 과연 그 계엄에 대한 그 투표 성격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국회를 무소불위의 권력 수단으로 활용했던 민주당에 대한 응징 차원의 이 욕구도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결집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그 대선 투표율 역시 지난번에 기록했던 77%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사전 투표는 이제
본투표가 일정 부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그 투표를 올리는데 기여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본투표에 대한 분산 효과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오늘까지 투표를 마무리하고 3일 월요일에 뭐 만약에 휴가를 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최대 나흘의 휴일도 가능한 상황이죠. 사전투표에 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인파가 몰리면서 그런데 사건,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는요. 투표 용지를 들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시행한 지 여러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거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 네. 서울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의 신분증을 동원해서 투표를 2번 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선거 사무원이라는데 예. 아니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네. 신분 확인 활동을 한 겁니다. 아. 근데 누구의 신분증을 했냐면 남편의 신분증을 활용해서 먼저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본인이 선거사무원으로서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해서 거기서 네. 일단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로 나온 거냐면 남편 거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자기 신분증하고 다시 한 번 온 거예요. 아. 이게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두 번째 가면 한 번 투표한 사람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증으로 2번 투표를 시도하다가 결국 적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본인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걸 가지고 다시 투표하러 와서 결국 적발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너무나 누가 봐도 이거는 금방 적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경찰에 체포가 됐고 강남구청은 선거사무원직에서 이 여성분을 해촉했습니다. 아니 근데 2번 한 거를 어떻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두 번째 하려다가 적발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참관인이 보고 있다가 예. 저 사람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왜 또 가지라고 참관인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아, 발견이 된 신고가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참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철저한 감시 또 감시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의혹이 과해지면서 경남 하동과 또 서울 구로에서는요. 선관위 건물에 아예 무단 침입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서울 구로구에서는요. 아예 전날 밤부터 버젓이 사무실 앞에 누워있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서정민 변호사, 이거 어떤 장면이에요? 네, 지금 이 구로구에 있는 선관위 건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자를 쓴 2명의 남성 그리고 여성이 건물로 들어오는데 네. 네, 이후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건물을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를 한 것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선관위에 출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검찰은 우선은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뒤에 이게 경찰이 갔을 때는 사무실 앞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체포 직전까지 이제 복도에 누워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상황에서 체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 이남희 기자, 네. 심지어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넣는 봉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는 심지어 이재명 후보 기표용지가 나왔다, 이런 신고까지 접수가 됐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정말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용인 투표소에서 네. 벌어진 일입니다.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투표하려는데 투표지를 접어서 넣는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이상하죠? 예. 저희가 사전투표하러 가면은요, 그 회송용 봉투를 주고요, 그다음에 한 장씩, 그다음에 또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한 장씩 주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혹시 누군가가 넘긴 그 용지를 넣은 자작극은 아닌가가 의심돼서 네.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오늘 당 차원에서 전국 투표소에 무작위로 감시 인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용지 반출에 대해서 선관위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용지 묶음이 대량으로 반출된 것처럼 과장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지만 밥 먹으러 갔다, 잠시 그 현장을 이탈했다 하는 선거 관리 부실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조짐이 댓글상에 즉각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을 누군가 지시 조작을 해서 이거 부정선거로 좀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의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고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뭐 확인을 못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투표지를 들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하고 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가 네. 분명히 잘못했죠.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마도 기사의 밑에 달린 댓글들의 내용들을 보면 일정 부분 이걸 부정선거 또는 만약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요인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댓글상에. 우려를 전달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상에 우려를 전달한 거라는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들으세요? 전 뭐 음모론은 하도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제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추미애 의원에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여성으로서는 최다선인 6선 의원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김어준식 음모론을 공공장소에서 얘기해도 될 만큼 어떤 근거를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이 댓글상에 조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분명하다. 네. 이런 주장에 과연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선거 관리 부실 정도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선거 관리 부실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사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국민들의 투표 열기만큼이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